자, 이번에는요. 한진과 남매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누나 조연아의 선전포고다. 한진과 경영권 휴화산이 터졌다. 엄청납니다. 뭐 선전포고란 표현 등장했고요. 휴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럼 활화산이 된 건가요,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조연아, 동생 조원태 겨냥에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거 가족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자 한진그룹,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 측이죠. 한진그룹은 국민 신뢰 회복이 유훈이다. 경영안전 해치는 논란 안 된다. 그럼 또 이제 받아쳤습니다. 내년 주총이 경영 문제엔 고비될 듯하다. 그러면서 지분 17%진 KCGI 펀드가 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3남매죠? 여기 조원태, 그다음에 조연아, 그다음에 조현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가운데가 장녀죠. 동생과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진그룹의 이 지분 구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원태 회장, 뭐 조연아, 조현민 이름이 쭉 나오죠. 이른바 한진가가 확보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지분까지 합하면요. 지분이 뭐 20% 이상 훌쩍 넘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분이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반기를 든 겁니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그런데 주목되는 건요. 이 아랫부분 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 17.29% 단일 주주로는 1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곳과 만약에 조연아 전 부사장이 손을 잡는다면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모습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어제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조연아 경영복귀 무산 임원 인사가 결정타 터질 게 터졌다. 이게 왜 터졌나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조연아 전 부사장이 왜 불만을 가졌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한진그룹 내에서 인사가 있었는데요. 조원태 측근만 대거 승진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자리도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 땅콩회항 이 파문 이후에 지금 경영 복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세,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나눠서 지분을 나눠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속세가 뭐 액수로 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그 상속세 각각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영을 참여해서 월급을 받아야 돈을 모아서 상속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를 안 주니까 막대한 상속세 부담도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아까 제가 소개했죠. KCGI, 강성부 펀드 여기와 연대하려는 포석을 깔고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경영권 다툼이 심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 측 회사 경영은 법대로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재원 해결 계획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경영 복귀하시는 건가요? 지금 신청 한진칼로 해주세요. 복귀하시는 건가요? 가족 간의 협의 끝나셨나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향후 경영이나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 간에 좀 합의가 있었는지도. 가족 간에 화합을 해서 그래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그 가족들과도 지금 그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지금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자, 윤경호 의원님. 남매인 조연아 전 부사장과 조원태 회장의 어떤 갈등을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누가 너무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남매들끼리 싸우는 거. 그다음에 과거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끼리 싸웠던 거.
언론이나 아니면 뭐 제3자들이 보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관련 주식이 제가 알기에는 어제 그제 뭐 한진칼 같은 예. 주식시장에서 20% 이상 예.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을 즐길 겁니다. 양쪽이 서로 지분 싸움을 하면 주가가 뭐 도움을 자극을 받죠.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할 텐데 조금 더 그러나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예. 과연 이들의 싸움이 한국의 기업사회 그다음에 기업 문화에 예. 그리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일까 아니면 이걸 퇴보시키는 것일까라는 예. 점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조원태 그리고 조현아 예. 그리고 또 다른 뭐 딸 예. 이들이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 지분 때문에 예. 저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느냐? 예. 이런 의문들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이미 재벌이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씁니다만 예. 대기업 그룹의 예. 오너, 대주주들이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아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 경영 자질에 대한 검증 제대로 받지 예. 않은 상황에서 임원으로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참여해서 나중에 CEO까지 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 기업을 넘긴 경우는 정말 희귀한 그렇죠. 사례일 예. 거예요. 우리 기업사에서 예.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러면 이들은 주주로서 그저 배당금을 받는 것만으로 예. 있으면 안 되는 거냐. 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아마 던지게 할 겁니다. 전 이번 이 대한항공 예. 한진그룹의 이 예. 남매들 간의 다툼이 예. 그동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 재산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악유다툼을 하는 이런 게 재밌고 예. 이걸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봤다는 게 시중 여론이었다면 예. 이번 이들의 싸움은 아마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나서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을 당사자들은 예.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왜? 이 당사자들 중에 예. 두 딸들은 얼마나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왜 조연아라는 저 첫째 딸이 예. 대한항공 또는 뭐 한진의 계열사에 어.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를 못했는지 그건 뭐 내부의 견제도 있었겠지만 예. 아마 여론이 아. 저 조모라는 딸이 다시 경영에 복귀했을 경우 예. 뭐한 얘기지만 뭐 불매 보이콧 뭐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나온다면 예. 그건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들을 왜 감안을 안 할까? 아.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문제 제기를 해도 예. 될 텐데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잘 지적을 했어요. 예. 현직이 없으면 당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수입 확보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들 뭐 재벌 2세들은 뭐 집에 돈을 쌓아놓고 예, 있을 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 자기들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예. 패배하고 이렇게 언론이 예. 날진 모르지만 그게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 그리고 기업사에 예. 엄청난 아마 예. 해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 저는 그런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똥이 다른 모습으로 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한진과의 이런 어떤 다툼은요. 이번뿐이 아니었고요. 그 앞선 세대에도 있었다. 오늘 또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아랫부분입니다. 17년 전 창업주 조중훈 회장 별세 때도 형제 간 다툼이 있었다. 지분 상속 비율 놓고 7년 소송전. 3차례 정도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요. 형제가 4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가 둘씩 나눠서 극한 갈등을 좀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지분과 관련한 갈등, 그 이후에는 어떤 회사를 하나를 두고 갈등, 그 이후에는요. 또 다른 어떤 갈등. 그 3차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조중훈 회장이 남긴 어떤 이 사과, 뭐 이거에 대한 갈등까지 포함하면 3가지라고 지금 기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는데 다시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미 그 부친의 지분은 다 배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슷비슷한 지분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분과 관련된 어떤 우군을 확보한다면 경영권과 관련이 또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경영권 다툼까지 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조양 회장은 이제 본인이 그 예. 경험이 있었죠. 예. 정친 때 그 형제들과의 여러 가지 그 예. 지난 싸움을 상속 싸움을 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몸소 체험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본인이 또 갑작스럽게 몸이 병약해지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기 직전의 유언으로 공동 경영을 언급했던 이유도 지금 아까 보시면 조현아 그다음에 조현태 사장 등 전부 다 그 삼남매가 지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6%대로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호 지분을 비슷비슷 다 형제간이 힘을 합치면 예. 지금 강성부 펀드인 제1대 그 예. 개별 주주보다는 단일 주주는 일대 단일 주주입니다. 주주보다는 앞서지만 예. 만약 흩어지게 되면 제3자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공동 경영이 불가피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그 경영권 획득의 공격적인 강성부 펀드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제3자의 예. 공격을 받을 예.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 결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그 선대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조은태 회장도 그렇고 조현아 부사장도 그렇고 이렇게 예.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예. 한 명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명희 전 이사장인데요. 예, 모친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권에 관련된 안정적인 예. 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예.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제3자하고 손을 잡아서 예. 또 경영권에 관련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영권의 다툼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떤 기업을 다룬 내용을 할 때 볼 수 있는 현상 아닌가요? 이런 영화 드라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한진가 상황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렇게 신문들이 크게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북핵 문제 논의했고요. 그동안 우리와 중국 간의 갈등 문제 좀 이거 잘 해결해 보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죠. 홍콩은 중국의 내정이다. 그러니까 내정 문제다. 이거 중국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다. 중국 언론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런 보도. 근데 중국 언론은 특성상 뭐 보도라기보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그거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중 정상회담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중일 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이동 중이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 사이에 중국 당국이 언론 통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은 중국이 내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그래서 청와대 그거 아니고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이다 이거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반응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였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이 왜곡을 했다면 외교적 결례다. 그리고요. 중요한 대목은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청두로 이동 중에 속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 측이 대응이 빠를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에 확 뛰었으니까. 이게 결례 아니냐는 거죠. 일부러 아주 의도적인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다음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홍콩, 위구르, 신장 위구르는 내정 문제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 중국이 듣고 싶은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도, 정치적 이용 논란이다. 중국 언론이 정상회담 발언 중 강조를 했는데 인권 문제 관련 미국의 파상 공세에 한국은 중국을 지지한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니냐는 거죠. 청와대는요. 시진핑 발언 잘 들었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외교적 수사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 뭐 모두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자, 그리고 저 정도 얘기하고 어제 정상회담은 이제 비공개로 들어갔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원론적인 뭐 어떤 내용만 했다 정도가 소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청와대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측에 뭐 얘기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조대노 원장.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청와대에서 예. 그 잘 들었다 정도 얘기했는데 예. 저렇게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서 예. 자국의 정치적 문제 또 특히나 이 세계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 이는 단순히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항의를 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굴욕 외교라고 보는 게 저는 예. 이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생긴 예. 그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예. 원론적인 얘기하거든요.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방안해달라 그러니까 예.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지 마라. 사드 문제 해결해라. 이러면서 다분히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받아쳐야 되냐면 예. 뭐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예. 건전한 일원으로서 예.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 이렇게 받아쳐야 되죠. 그렇게 하면 서구에 있던 많은 선진국들이나 예. 뭐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예. 봤을 때 한국이 그래도 일관되게 우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동맹국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건데 예. 지금 청와대가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짓자를 하다 보니 예. 사실 우리도 과거에 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국제사회 도움을 받아가 이 지금에 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예. 민주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서구사회에서 보면 되게 배은망덕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원칙을 갖고 예. 가치의 문제는 예.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예. 당당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호 의원님, 지금 어제 사실은 베이징에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대신 가거든 2인자가 갑니다. 그런데 통상 뭐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국제 다자회의 때는 시진핑 주석이 가요. 근데 한중일은 왜 안 가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역대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의 예. 원투, 그러니까 주석과 예. 총리 간의 역할 분담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들과 하는 정상회의에 예. 주석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대부분 총리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에이펙이나 G20도 에이펙은 총리가 가고 G20는 주석이. 주석이 가고 예.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자기들이 정한 원칙이 있겠죠. 예. 그걸 뭐 저희가 알고 할 일은 예. 아닌데 이번의 경우는 예. 한중일 정상회의는 역대 한중일 정상회의에 총리가 온 게 맞긴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시진핑 주석이 청두에 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예. 그러니까 점심 식사 시간은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 그다음에 만찬은 리커창 아베 주석, 아베 총리와 예. 시진핑 주석이 예. 베이징에서 했어요. 베이징에서. 마치 베이징에 두 정상을 불러놓고 본인이 이를테면 그래서 어느 신문은 아련을 받듯이 시황제가 아련을 받듯이 그러니까 베이징을 거쳐서 가게 한 거군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예. 시 주석이 청두로 날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습니다. 총리가 청두에 가지 않고 시 주석이 청두로 바로 날아가서 예. 거기서 한국과 만나고 일본과 만나고 그다음에 삼국 간 회의를 회담을 하면 예. 그러면 간단히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중국의 오만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의 오만함이 묻어 있는 경우가 예. 사실 많았죠. 사드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예. 중국이 그런 점이 있었고 뭐 홍콩 문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중국 정부의 방침이 예.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나 또는 중국 외교관들에게도 저는 상당히 많이 묻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에게 예. 뭐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얘기는 하는 게 예. 양국 관계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오만함이 예. 우리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예. 또 여론이 급속하게 식어버리거든요. 어. 그거는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 이번 시 주석의 이 한중 정상회담 이 절차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서 나눈 얘기를 예.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런 건 사실 것들이 공동 발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한 예. 이런 것들이 중국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지금 약간 깔아뭉개는 예. 듯한 그런 기류가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관심사는 지금 미국과의 갈등 문제 그리고 홍콩 문제 여기에 지금 좁혀져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짐작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살짝 많은 분들이 약간 불쾌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요. 그 내용을 좀 달았습니다. 보시죠. 올해는 그레이 크리스마스 이브, 눈 대신 미세먼지 가득. 이게 눈을 어떻게 미세먼지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라는 눈은 안 오고 오지 말라는 미세먼지만 오늘 짙게 있을 거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구, 광주 나쁨입니다. 나쁨. 평년보다 폭은 눈 보기 힘든 겨울이다. 오라는 눈은 안 오고 오지 말라는 미세먼지만 왔다. 이 기사군요. 아무튼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눈 구경 못합니다. 그냥 미세먼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될 것 같군요.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검찰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으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 재수사 오류 주장에 경찰은 오류 주장에 이제 반박을 또 하고 있죠. 이게 또 검경 갈등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재심 의견서 법원에 제출했으면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일단 저 부분은 이제 재심 의견서는 윤모 씨라고 해서 이춘대 씨 대신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그 사람이 재심을 열어달라. 나에 대한 재판을 열어서 나의 무죄를 다시 밝혀달라라는 그걸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대신 다시 재판을 할지에 대한 걸 해달라는 신청이네요. 그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이 우리 법집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달라고 윤 씨 측에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의견서를 내서 검찰에서는 당시에 수사와 재판이 그러니까 잘못했다,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 부딪히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의 수사가 검찰은 경찰이 이 뭐 조작된 국과수에서 조작된 허위 서류를 근거로 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거고 경찰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엉뚱하게 또 검경 갈등하고 섞여 있는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